네, 블로그 글쓰기와 연관해가지고요. 네,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실습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글 제목 설정과 내용 구성적인 부분과 태그 설정적인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1차적으로 먼저 네, 글 쓰는 에디트의 버전, 네, 추천적인 부분은 제가 스마트 에디트 3.0을 제가 추천을 좀 드렸고요. 네, 조금 이따가 저희 글 쓸 때, 네, 설정이 혹시 기존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 에디트 3.0 수정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왜냐하면 디자인적인 부분 자체가 네, 좀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글꼴 폰트의 기본값 자체도 네, 가독성이 좀 높은 글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진 편집 기능이라든지 배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어요.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블로그 글쓰기의 제목 설정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리면 네, 본인이 네, 작성한 글, 포스팅한 글, 네, 본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 검색 엔진에 의해서 노출되어질 때 어떤 키워드로 네, 노출되어질 건지를 반드시 감안해서 제목을 설정하라 라는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네, 검색 엔진에서요, 본인의 관심 키워드를 가지고요, 조회를 이렇게 해보시면, 네, 조회해 보셨을 때, 네, 좀 수월하게 파악이 되세요. 그래서 먼저요,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글의 키워드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네, 설정을 하고 그 키워드를 반드시 제목에 포함을 시키되 네,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 실제 검색이 되어질 때 경쟁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글 쓰기 전에 미리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례로요, 네, 제가 경험적으로 네, 뭐 화천 산천어 축제 제가 지난 주말에 다녀와가지고 네, 이렇게 네, 조회를 해보면 화천 산천어 축제. 자, 우선은요, 특정 키워드로 조회했을 때 이 키워드의 통합 검색의 검색 결과가 어떻게 뜨는지를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키워드 단위별로요, 이 검색 영역의 우선순위가 달라요. 키워드별로. 지금 이 키워드는요, 지금 보니까 네, 축제 정보가 먼저 떠요. 그 다음에 블로그가 뜨네요. 화천 산천 축제 예제입니다. 네. 통합 검색 영역에서 축제 정보가 먼저 뜨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가 뜨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사이트 홈페이지죠.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카페, 뭐 네이버 쇼핑, 지도, 뭐 지식백과, 뭐 이렇게 지식IN, 이미지, 파워링크, 오히려 광고가 저 밑에 떠요. 오히려 거꾸로. 네. 그 다음에 웹문서, 네, 이렇게 뜨네요. 네, 이 키워드는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요 키워드하고 맛집 키워드인데 지역에 따라서요, 이 검색 순위가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고향 맛집이다. 검색했습니다. 고향 맛집 검색 통합 영역에서 보니까 제일 상단은 네, 파워랭크, 이거 광고입니다. 고향 맛집과 관련된 광고입니다. 이렇게 뜨죠. 네, 파워랭크. 이건 돈 내고 이제 등록해가지고 클릭당 얼마, 네, 그 금액에 따라서 위아래 순서 달라집니다. 네. 블로그가 먼저 떴죠. 블로그, 네. 고향 맛집의 키워드로는 블로그가 상단에 떴습니다. 실제 이건 강제적으로 이 순위 조절하는 거니까 이거 빼고, 네, 통합 검색 영역에서 고향 맛집은 블로그가 제일 상단에 뜬다. 검색 영역 중에. 그 다음에 지식IN,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지도, 그 다음에 사이트, 쇼핑, 카페, 네, 매거진, 본문 검색, 뉴스, 비사이트, 이미지 이렇게 뜹니다. 일반적으로 이 순서예요. 맛집 키워드는. 네. 일반적으로 블로그가 이제 경험적인 측면, 네, 글들이 먼저 뜨는데 보세요. 파지 맛집으로 해볼게요. 파워랭크, 네, 공통점 먼저 떴고요. 얘는요, 블로그 먼저 안 떠요. 네, 포스트가 먼저 떠요. 포스트.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지식IN. 네, 그 다음에 매거진, 지도, 이미지, 지식백과, 웹문서, 뉴스, 블로그 없어요. 왜 그렇지? 네, 키워드 따라 틀려요. 키워드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주 지역의 맛집으로 내가 홍보를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통합검색을 일반적으로 기본값이 통합검색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제일 상단에 뭐가 뜨느냐, 포스트가 뜬단 말이에요. 오히려 블로그보다 포스트에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해당 키워드 단위별로 네이버의 통합 검색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주 키워드를 먼저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세요. 네. 뭐 행식 맛집 이렇게 하면 블로그 먼저 떴죠. 네. 블로그 제일 상단에 떴고, 네. 지식아인 뭐 이렇게 지도, 뉴스, 뭐 매거진 이렇게 뜹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먼저요, 네 본인이 작성하고자 하는 주 키워드요. 예를 들어서 뭐 행신동 맛집에 대해서 내가 방문했던 업체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내가 글 작성하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 음식 먹으면서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행신동 맛집이라고 키워드를 해서 검색을 되어지게끔 하려면 관련되어진 경쟁글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이렇게 파악을 이렇게 해보면 블로그 영역 선택해가지고 네 해봤습니다. 네 해보니까 6,895건이 있네요. 네 6,895건과 경쟁 관계 네, 있다. 보통 한 1,000에서 3,000건 정도 범위 내에 네 경쟁글이 뜨면은 어느 정도 내가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글이 네, 있는 부분에 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단일 키워드로 하지 말고요. 단일 키워드로 하지 말고 밑에 보면은 네. 연관 검색어 있죠. 여기 보면 연관 검색어. 네. 연관 검색어의 조합으로 글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보니까 행신동 맛집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뭐 행신역 맛집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이 말이거든요. 네. 요거는 약간 좀 제한적이라서 네. 제한적이라서 네. 행신. 그 다음에 추천요. 추천 검색어가 이겁니다. 이게 추천 검색어예요. 일례로 행신동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네. 행신동 맛집, 행신동 아파트, 행신동 옥루, 행신동 뭐 햇빛마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추천 검색어. 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요걸 조합으로 설명드린 요 내용입니다. 자, 추천 검색어와 연관 검색어를 활용한다. 그래서요, 네, 단일 검색어로 하게 되면 그 검색어 아니면 내 글에 노출될 확률이 낮아지니까 글 제목에 추천 검색어나 네, 연관 검색어를 조합해가지고요, 네, 글 제목을 작성을 하면 예를 들어서 네, 행신동 맛집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행신역 맛집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키워드로도 네, 조회가 되고 요 키워드로 조회가 된다는 거죠. 내가 쓴 글이 글 제목을 이렇게 설정했다고 치면 팍 줄죠. 네. 두 개 다 포함되어진 글 이렇게 하게 되면 준단 말이에요. 네. 행신동 맛집 요거보다 이거는 6,895개인데 네. 또는 행신역 맛집은 네, 1,546건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자, 그래서 네. 행신동 맛집보다 오히려 행신역 맛집이 경쟁글이 더 적어요. 네. 그래서 뭐 행신역 인근에 있는 어떤 맛집이다. 그러면은 행신동 맛집, 행신역 맛집 중에 뭐 두 개 다 넣어도 되고 어쨌든요 미리 네, 검색을 해서 결과치를 보고요. 네, 파악해 본 다음에 해당 추천 검색어와 연관 검색어 네, 활용해서 제목을 설정하라. 그 다음에 앞뒤 순서 따집니다. 네, 행신역 맛집을 앞쪽에 있는 거하고 네, 행신동 맛집을 뒤쪽에 있는 거하고 네. 우선순위가 앞에 있는 키워드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앞에 있는 키워드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네. 자, 어쨌든 네. 자, 그 다음에 글 제목 네. 반드시 검색에 의해서 노출된 키워드를 반드시 제목에 포함시켜라. 네. 그 다음에 해당 영상 조합으로 하되 앞쪽에 배치시키는 게 우선순위를 가진다. 띄어쓰기도 영양 요소가 있습니다. 네. 행신동하고 한 칸 띄우고 맛집 하는 거하고 행신동 붙여가지고 맛집으로 하는 거하고 네,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요, 네, 블로그 글 쓸 때 본문 구성에 대한 네, 방법입니다. 자, 블로그는 블로그에 맞는 글 작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블로그는요 나의 일상적인 생각이나 경험이나 관심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차곡차곡 적어 나가는 네, 공간입니다. 그래서요 나의 경험, 생각 이 포함된 주관적 글들을 작성을 네, 하는 게 오히려 블로그 성격에 맞습니다. 그냥 뉴스 기사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네, 일부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네, 방식은 그렇게 좋지 않고요. 네, 그다음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줄거리만 쭉 나열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나의 생각을 넣어가지고요. 네, 생각 자체를 넣어가지고 이런 키워드를 포함시키는 게 좋아요. 네.
제 생각에는요, 제가 볼 때는요,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하네요. 뭐, 네. 아니면 제 경험상으로는 뭐 이런 단어들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블로그 성격에 맞게끔. 네. 나중에 살펴보세요. 네, 파블로그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네, 그런 이런 키워드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 어떤 의견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글 쓰는 게 좋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건 뉴스가 오히려 훨씬 더 낫거든요. 네. 자, 뭐 드라마 같은 경우도 줄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드라마의 홈페이지에 더 잘 안내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블로그로 들어오는 부분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뭐 이런 부분들을 네, 보기 위해서 블로그 글을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같은 주관적 입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사진은요, 최소한 한 장 이상 포함시키는 게 좋고요. 초기 단계에 여러분들이 블로그가 많이 어떤 활동 지수가 낮은 경우에는 네, 사진을 좀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진이 포함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색 영역 내에 이 이미지 영역에서 노출이 아예 안 돼요. 이미지 검색 영역에서 노출이 아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한 장 이상 어쨌든 포함시키면 여기 영역 내에 포함이 되어져요. 검색이 되어집니다. 검색 결과로 포함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나중에 저희가 그 사진 편집 툴 다루면서 요렇게 대표 이미지 만드는 거 저희가 할 거예요. 대표 이미지 만들기. 사진인데 여기 글 텍스트를 적고 안 적고 네. 적어 놓으면은 이게 뭔지 뭐 행신도 맛집 기린 식당? 이게 뭐지? 이렇게 네.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상차림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뭐 어떤 건지 네, 모르지만 텍스트로 이렇게 네,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꾸며 놓으면은 이거와 관련되어진 글을 작성한 글이 했다라는 게 파악이 되니까 네. 관심 있는 사람은 클릭할 확률이 높죠. 다음요, 네. 그 다음에 사진 중심으로 네, 부연 설명 형식으로 글 작성해라. 네, 이전 단에 저희가 파블로그 사례로 저희가 살펴봤죠. 네, 서론 적고 그 다음에 사진, 부연 설명, 사진에 대한 부연 설명 이런 형태. 네,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내용 구성 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에 설정했던 검색 키워드를 본문에 예전에는 7, 8번을 권장했지만 지금은요 더 줄었어요. 네. 너무 많이 키워드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홍보 글로 인식이 되어져서 노출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 네이버는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해당 통합 검색의 제일 상단 부분 네, 이 케이스 말고요. 네. 뭐 아까 뭐 파지 맛집이라든지 네, 고향 맛집이라든지 좀 범위를 크게 넓혔을 때 보면 상단에 뭐가 뜨느냐? 광고가 뜨거든요. 검색 광고. 이건 유료거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도를 한다고요. 그래서 홍보적인 부분은 오히려 이쪽을 사용하세요 라는 측면에서 네, 본인의 블로그에 네, 노출도가 높은 사람들은 굳이 저걸 이용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노출도가 아예 많이 떨어진다든지 아예 노출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홍보글이라는 인식이 안 들게끔 네, 그래서 적정 키워드 반복 횟수는 서너 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뿐만 아니라 네, 스티커, 이모티콘이나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좀 재밌게 구성하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네,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 글의 품질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텍스트로만 구성하는 것보다 이미지를 넣는 게 좋고, 이미지만 포함하기보다는 네, 동영상도 있으면 포함하는 게 좋고, 동영상이 없으면 사진 가지고 동영상 뚝딱 만들 수 있거든요. 저희 다 다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정보가 포함된 글은 지도도 사용하는 게 좋고, 네.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포함하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요, 태그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네. 태그는 네, 이전에는 블로그에서의 태그의 기능은 블로그의 성격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본인이 작성한 글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차곡차곡 쌓이니까 내가 예전에 작성한 건 저 밑에 밀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검색 기능도 있긴 한데 같은 주제로 작성한 글을 모아보는 용도로 사용했던 게 태그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능이 확장됐어요. 네, 확장돼가지고 특히 스마트폰에서는 관련 글 추천 기능으로 네, 뭐 꼭 본인이 작성한 글만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에 보면 밑에 이 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밑에 보면은 뭐 관련 글이라고 뜨거든요. 여기 단에 거꾸로요. 다른 사람의 글에서 내 글이 추천으로 뜰 수도 있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는요, 해당 그 관련되어진 태그를요, 네, 꼭 달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명사형 중심으로 태그는 1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중요도가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태그는 꼭 다른 게 좋습니다. 네. 태그라는 건 샵 기호죠. 네. 샵 명사형, 쉼표, 샵 명사형 뭐 이렇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블로그 글쓰기 페이지에 보면 태그라고 해서 있어요. 네. 단 주의사항은요. 네. 빈 공백 허용 안 합니다. 네. 빈 공백 허용 안 합니다. 공백은 자동적으로 분리시켜 버려요. 네. 태그로 두 개로 나눠 버려요. 행신동 한 칸 띄우고 맛집하고 입력 눌렀다. 그러면 행신동 그 다음에 맛집 이렇게요. 두 개 입력되는 걸로 인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붙여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다뤘습니다.